프놈펜 공항에서 차로 30분 거리, 낡은 건물 3층의 좁은 방, 창문은 새 창살로 막혀 있고 문에는 바깥에서만 열 수 있는 자물쇠가 걸려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한 남자가 휴대전화도 없이 여권도 없이 9일을 버텨야 했습니다. 한 달에 800이라는 숫자에 혹해서 비행기를 탔던 그는 도착하자마자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신분증도, 연락수단도, 자유도, 주급 200만 원이라던 코인 업무 보조는 거짓이었고 그를 기다린 건 감시와 위협, 그리고 끝없는 공포였습니다. 국내에서 그를 유인한 건 오래 알던 지인이었고 현지에서 그를 가둔 건 이름도 모르는 조직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어떻게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왔을까요? 그리고 법은 이 범죄를 어떻게 심판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이런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한 달에 800이라니요. 그것도 별다른 자격이나 경력 없이 코인 관련 업무만 도와주면 된다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연락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대학교 선배였거든요. 같은 과 선배. 제가 2학년 때 그 선배는 4학년이었어요. 과 MT도 같이 가고 축구 동아리도 같이 했던 사이였죠. 그렇게까지 친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땐 가끔 밥도 같이 먹고 그랬거든요. 졸업하고는 연락이 끊겼어요. 선배가 먼저 졸업하고 저도 졸업하고 그렇게 3년인가 4년 정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프로필 사진 보고 그 선배구나 싶었죠. 처음엔 그냥 안부 묻더라고요. 잘 지내냐고, 요즘 뭐 하냐고. 저도 그냥 대충 대답했죠. 잘 지낸다고, 일하고 있다고. 사실 그때 일은 안 하고 있었어요. 회사 그만둔 지 2달쯤 됐었거든요. 근데 그걸 솔직히 말하긴 좀 그렇잖아요. 선배가 자기 근황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 있다고, 거기서 사업하고 있다고 했어요. 무슨 사업이냐고 물었더니 코인 관련 사업이래요. 거래소는 아니고 뭐 중개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래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일상적인 대화였어요. 오랜만에 연락한 선배가 근황 이야기하는 거 별로 이상할 것도 없었죠. 근데 며칠 뒤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좀 다르더라고요. 선배가 물었어요. 지금 시간 좀 여유 있냐고. 솔직히 대답했죠. 여유 있다고. 회사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배가 관심 보이더라고요. 다음 일은 알아보고 있냐고, 급한 건 아니냐고. 사실 급했어요. 엄청 급했죠. 회사 그만두고 2달 동안 알바만 전전했거든요. 편의점, 배달, 뭐 이런 거요. 근데 그걸로는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집세는 한 달 밀려 있었고 카드값도 못 내고 있었어요. 대출 이자도 연체되고 있었죠. 그 상황을 선배한테 다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그냥 다음 일 알아보는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근데 선배가 눈치챈 건지 슬쩍 제안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사람 구하고 있는데 관심 있냐고. 어떤 일이냐고 물었죠. 선배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어 가능한 직원이 필요한데 한국에서 구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캄보디아로 와서 일할 사람을 찾는다고 했어요. 기간은 한 달. 급여는 주급 200만 원. 한 달이면 80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그 말 듣는 순간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800이면 밀린 집세 갚고 카드값 갚고 대출 이자 내고 그래도 남잖아요. 근데 동시에 의심도 들었습니다. 주급 200이라니 말이 돼요. 한 달에 800씩이나 주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물어봤죠. 정확히 무슨 일 하는 건지. 선배가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코인 거래소 고객 응대 업무래요. 한국 고객들한테 문의가 들어오면 답변해주는 거 어렵지 않다고 매뉴얼도 다 있고 교육도 해준다고 했습니다.
경력이나 자격증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의심스러웠어요. 그 정도 일에 주급 200이라니 너무 많지 않냐고 했더니 선배가 말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인건비가 싸니까 한국 사람 데려오면 비용이 좀 들어도 그게 효율적이래요. 한국어 네이티브가 필요하다고요. 말은 그럴듯했어요. 실제로 해외에서 한국어 가능한 사람 구하기 어렵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아직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죠. 물어봤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냐고, 숙식은 제공되냐고. 선배가 대답했어요. 숙소 제공된다고, 식사도 나온다고, 항공권도 회사에서 끊어준다고 했습니다. 그 말 듣고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항공권까지 제공한다니 제대로 된 회사인가 보다 싶었죠. 근데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었어요. 급여는 어떻게 받냐고. 현금이냐, 계좌 이체냐. 선배가 말했습니다. 계좌 이체래요. 그런데 계좌가 2개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왜 2개냐고 물었죠. 선배 설명으로는 하나는 급여 받을 계좌고 하나는 업무용 계좌래요. 업무 특성상 입출금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업무용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좀 이상했어요. 업무용 계좌를 왜 제 이름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회사 계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어봤더니 선배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거래소랑 연동하려면 한국 계좌가 필요한데 법인 계좌는 만들기 복잡하다고. 그래서 직원 개인 계좌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뭔가 이상했지만 선배가 하는 말이니까 또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함정이 있었던 건데 저는 몰랐죠. 아니, 모르고 싶었던 건지도 몰라요. 돈이 너무 필요했거든요. 선배가 자료도 보내줬어요. 회사 소개 자료요. PDF 파일이었는데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회사 로고도 있고 사무실 사진도 있고 직원들 사진도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현대적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큰 모니터들 여러 개 있고 책상도 깔끔하고 직원들도 다들 정장이나 깔끔한 옷 입고 일하고 있더라고요. 나이는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사진 보니까 좀 더 믿음이 갔어요. 실제로 있는 회사구나.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구나 싶었죠. 선배가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사진까지 보내줬는데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고민했습니다. 갈까 말까? 한 달만 가면 800. 근데 해외고 처음 가보는 나라고 아는 사람도 선배밖에 없고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음 날 집주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집세 언제 낼 거냐고. 이번 달까지 밀리면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결심했습니다. 가자. 한 달만 버티자. 800 벌어서 다시 시작하자. 선배한테 연락했어요. 하겠다고. 선배가 좋아하더라고요. 잘 생각했다고, 후회 안 할 거라고. 그러면서 준비할 것들 알려줬습니다. 여권 챙기고 계좌 2개 준비하고 짐은 최소한으로만 싸라고 했어요. 며칠 뒤 선배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항공권 예약했다고. 화면 캡처 사진을 보내줬는데 제 이름으로 티켓이 끊어져 있었어요. 인천에서 프놈펜 가는 편도 항공권. 출발일은 사흘 뒤였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냐고 했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근데 선배가 말했어요. 지금 사람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빨리 와야 한다고. 만약 못 오면 다른 사람 알아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조급해졌습니다. 이 기회 놓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자리 넘어가면 어떡해요. 알겠다고 했죠. 사흘 뒤에 갈 수 있다고. 준비는 간단했어요. 여권 있는지 확인하고 옷 몇 벌 챙기고 계좌는 이미 있던 거 쓰기로 했습니다. 새로 만들 시간도 없었거든요. 선배가 세세하게 챙겨줬어요. 출국 전날도 연락해서 준비 다 됐냐고 물어보고
공항 가는 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죠. 대중교통 타고 간다고 했더니 선배가 차 보내주겠대요. 집 앞까지 픽업해준다고 했습니다. 과하게 친절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나쁘게 생각하진 않았죠. 선배니까 챙겨주는 거겠지. 고마운 일이잖아요. 출국 당일 아침 약속한 시간에 차가 왔어요.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기사가 내려서 짐 실어주더라고요. 차에 타니까 선배가 뒷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직접 나왔더라고요. 반가웠죠. 얼굴 보니까 확실히 아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안심도 됐고요. 선배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잘 결심했다고, 한 달만 열심히 하면 인생 바뀔 거라고. 공항 가는 내내 선배랑 이야기했어요. 캄보디아 날씨는 어떤지, 회사 분위기는 어떤지, 같이 일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선배가 친절하게 다 설명해줬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계좌 이야기를 계속하더라고요. 계좌 정보 정확히 준비했냐고, 비밀번호는 아냐고, 이체 한도는 얼마로 돼 있냐고. 그때도 좀 이상했어요. 왜 계좌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하는 거지? 물어봤습니다. 계좌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선배가 대답했어요. 도착하면 바로 첫 주 정산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계좌 정보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럴듯한 이유였죠. 인천공항 도착했어요. 선배가 체크인 카운터까지 같이 가줬습니다. 티켓 확인하고, 짐 붙이고, 탑승권 받고, 다 도와주더라고요. 출국장 들어가기 전까지 같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선배가 말했습니다. 도착하면 누가 마중 나온다고 그 사람 이름이랑 연락처를 문자로 보내줬어요. 잘 따라가라고 모든 게 준비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했어요. 현지 도착하면 회사 규정 따라야 한다고, 보안 절차 같은 거 있을 텐데 협조 잘하라고.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나중에 알았지만 출국장 들어가면서 돌아봤더니 선배가 손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손 흔들어줬죠. 고맙다고, 잘 다녀오겠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한 달 뒤에 돈 벌어서 웃으며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비행기 탔어요. 좌석은 이코노미 맨 뒤쪽이었어요. 창가 자리였죠. 이륙하면서 창밖 봤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지고 구름 위로 올라가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만 버티면 돼. 800만 원 새 출발.